네, 오늘 장을 정리하는 한마디는 한계치입니다. 그간 좀 반등에 너무 힘을 좀 쏟아부은 탓이었을까요? 오늘 장에서는 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장중에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좀 반전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은 살짝 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속도가 좀 둔화된 요인은 크게 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중국과 수급입니다. 1900선을 넘어서면서 기관이 좀처럼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큰 폭으로 평가 절하되면서 방금 전해주신 대로 중국장이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오늘 추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마감 주가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보합권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오늘 조금 안 좋았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오늘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낙폭은 크지가 않았는데요. 마감 종가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1914.22포인트로 기록이 됩니다. 어제보다 0.1% 2포인트가량의 하락 구간이고요. 보시는 대로 오늘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개장은 나쁘지 않았죠. 오늘 많이 떠서 시작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이 나왔는데 오전장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시가를 고가로 세워두고서는 한 10시 구간 이후에 중국장이 개장이 되고는 상승폭을 반납을 한 모습인데요. 정확히 10시 반 구간에 오늘 지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하락 전환으로 넘어오면서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고요. 하락 전환한 상태에서 그대로 플랫하게 시세가 유지가 되다가 그대로 마감까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수급이 조금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이 오늘 지금 사흘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간 약하게 매수를 하다가 오늘 장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연계금이 오늘 주식을 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상당히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간의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의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까지 오늘은 전체가 다 매도입니다. 165억 원의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에 대한 대응 시각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매도가 조금 잡혔는데요. 그간에 좀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장에서는 소폭의 좀 매도 전환이 나왔습니다. 제약 업종에 대한 매도가 확인이 됐고요. 그간에 상승세를 나타냈던 IT 업종에 대해서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오늘 가장 많은 매물을 출회를 시켰습니다. 업종별 등락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가장 탄력이 떨어졌던 쪽이 제약 업종입니다. 유한양행이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급락을 했고요. 의약품 업종이 3%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가장 타격 컸던 섹터고요. 섬유, 의복과 음식료 그리고 보험과 비금속 광물 업종도 1% 내외의 하락세를 전개했습니다. 네, 반면에 올랐던 쪽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이 1.8% 강세입니다. 잠시 후에도 종목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가장 많이 들어간 쪽이 철강 섹터였습니다. 가장 강했고요. 통신과 은행 업종,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업종도 0.5% 내외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네, 경기의 민감주들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도 버텨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철강주 앞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제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포스코를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포스코도 2% 넘게 올라오면서 오늘 철강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관의 매집이 확인이 됐었고요. 경기 민감주 가운데 오늘 정유주도 다 좋았지만 두산그룹주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해서 밥켓의 국내 상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연내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해서 이번 주부터 주간사를 또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밥켓은 트랙로더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북미나 유럽까지 진출이 되어 있고요.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3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10% 넘게 장중에 오전장에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2%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해서 상승 탄력을 조금 줄어들면서 두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OCI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8거래 연속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폴리실리콘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신다면 상당히 특이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봉이 계속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탄력이 붙으면서 이제 시세 연속성을 조금 더 가져갈 거다라는 분석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확인해 볼 텐데요. 정유화학주에서 오늘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 현재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제 유가가 간밤에 급등을 했죠. 국제 에너지 기구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 생산량이 하루에 60만 배럴 감소할 거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20만 배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정유주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워낙에 실적도 잘 나오는 섹터고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아주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중에서 신고가를 오늘 경신한 종목들 랭크를 해봤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4% 추가적인 강세 기록하면서 장중에 신고가 썼고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연일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깜짝 실적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신고가 달성이 됐습니다. LG전자 어제 살펴드렸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우선주가 오늘 또 신고가를 내면서 LG전자가 조만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선 대한유화도 어제여서 오늘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갈아쓰는 모습이고요. 밑에는 종목들 KB손해보험도 신고가를 내면서 보험주 안에서 유독 강한 종목으로 현재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쪽 화장품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맥스와 LG생활건강이 조금 많이 밀렸고요. 대림비행코도 7% 급락하면서 16,000원권에서 오늘 마감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1% 넘게 오늘 조정받으면서 차익 매물 소화하는 데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간의 코스피 대비해서 반등 탄력이 더 컸던 좀 탓도 있겠죠. 오늘 장에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1% 넘게 조정을 받습니다. 642.31포인트로 다시 몸을 낮추고 있고요. 어제보다 8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길게 음봉이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출현이 됐습니다. 분모 차트 함께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가가 오늘 고가였습니다. 650선 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650선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코스피는 10시 반 구간의 하락 반전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1시간 전에 9시 반에 색깔이 바뀌면서 하락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국장이 열리고 한 11시 구간까지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저지가 되면서 한 11시 구간부터 마감까지 플랫하게 시세가 유지가 되다가 오늘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점검을 해본다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같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물량 부담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855억 원, 외국인 쪽에서도 681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어제, 그제 살짝 증코스닥에서 기관이 사다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급격하게 매물 출회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개인 쪽에서 받아가고 있는데요. 1,500억 원 이상의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대응 시각입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던 쪽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역시 확인이 됩니다. 통신 방송 업종에 대해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같이 좋지가 못했는데요. 하락했던 업종 점검하겠습니다. 네, 섬유 의료업종이 7% 급락권에서 마감이 되고요. 오늘 방송 쪽, 서비스 쪽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타 서비스 업종도 2% 넘어가는 하락세 기록되면서 지수 대비해서도 낙폭이 더 크게 나온 섹터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조금 선전했었던 쪽 빨간불로 마감이 된 업종들도 있었는데요. 인터넷입니다. 3% 넘게 강세가 나타났고요. 종이목재나 출판 매체, 건설이나 코스닥 IT 쪽도 1% 넘어가는 내외 강세 움직임 전개됐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빨간불로 마감이 된 종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카카오와 로엔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로엔은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오늘까지 나흘째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쌍끌이 매도가 났던 제약바이오 쪽 보셨는데요. 바이오 쪽은 오늘 장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눌렸습니다.
카카오는 신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기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장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신다면은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장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다시 지금 카카오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10만 주 이상 사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4%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주가는 최근에 연속성 있게 올라옵니다. 88,500원, 코롱생명과학도 오늘 강보합저권에서 마감이 나왔고요. GX 홈쇼핑도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에서 낙폭을 조금 컸던 종목들은 바이오 쪽이 많죠. 오늘 셀트리온이 1.8% 하락하면서 그래도 10만 원 선은 버텨냈고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코미팜도 2% 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CJ ENM이 넷마블 호재로 좀 반짝 반등을 하다가 어제 오늘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좀 하락폭이 깊게 나오면서 5% 넘어가는 급락권 73,500원 기록했습니다. 네, VR 관련주도 오늘 시세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가장 눈에 띄고 가파르게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 한국큐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시 구간에도 전해 들으신 것처럼 이 회사 측에서 VR과 우리 회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공시를 냈습니다. 홀로그램 특허를 보유하고 또 VR 렌즈 관련 업체로 알려지면서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이 붙었었는데요. 오늘 25%까지 급등을 하다가 아주 길게 음봉을 그리면서 회사 측의 발표와 함께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7% 정도의 좀 오름세, 내일장에서 조금 더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그간에 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음봉이 출현이 됐습니다. 에스코넥은 주가 강했는데요. 25% 넘게 급등했고 동훈 아나텍이나 SS캠텍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권으로 마감을 씌웠습니다. 모베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 주가 강해서 한번 좀 랭크해봤는데요. 10% 넘게 올라왔고요. 넥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와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7% 급등하면서 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선물지수도 그간의 랠리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낙폭은 크지가 않은데요. 현재 구간 236포인트 기록하면서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그래도 다시 힘을 내면서 장중 고점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지금 살아있는 매수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5호장 되면서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크지 않은 물량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